네, 2월 5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영민한 DJ, 영민한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최근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과 네. 우리 지수가 같이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 굉장히 좋았는데 네. 우리 증시는 좀 힘을 잃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장 평가하고 이게 계실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헤매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게 딱 정확할 것 같은데 오늘 미국 시장은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또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가 뭐 장 초반에 제법 좀 강하게 갭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3,100포인트 정도가 아주 좀 강한 저항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도 이제 970포인트 여러분들이 분봉을 딱 열어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970 근처까지만 딱 올라가면 그냥 조정이 딱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 상당히 좀 강력한 저항, 이제 매물대 저항이 좀 부딪히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방향타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잘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원달러 환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차차하고 이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20원대 위로 좀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신흥국인 우리나라에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되어야만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사실상 좀 공격적인 순매수를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순매수가 들어와야만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또 상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시장 대형주들 쪽은 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도 좀 남아 있고 사실상 연초 대비해서 뭐 글로벌 증시 대비하면 가장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매물 저항이 좀 놓여 있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뭐 애플 얘기도 지금 계속 뭐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포드가 2025년까지 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시장에 32조 원을 또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완성차 회사들 뭐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 미국의 이제 GM에 이어서 포드까지도 이제 내연기관차를 사실상 구시대적인 이제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미래차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된 업종이 또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 장세에 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에 보면 기관과 개인의 매매 공방 속에서 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키로 그렇죠.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외국인 매수에 영향을 줄 만한 원달러 환율까지 영민 DJ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영민 DJ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리뷰 종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네, 첫 번째 종목 사이맥스를 들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반도체 쪽 밀릴 그렇죠. 때마다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사이맥스 오늘은 좀 2%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어제 장 막판에 사이맥스가 제법 좋았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되면서 어제 21,25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뭐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위에 놓여 있거든요. 어제 이제 21선을 강하게 좀 찍고 기술적인 이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웨이퍼 이제 이송 장비를 만드는 기업 이제 사이맥스라든지 또 좀 대형주, 중대형주 중에서는 SFA라는 기업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종목들은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이맥스도 목표가 이제 25,000원 말씀드렸고 삼성전자의 어떤 국산화 이슈 여러분들이 또 반도체 쪽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국산화라는 키워드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리뷰해드릴 종목 말씀드리면서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목표 가격은 한 25,000원 정도 설정을 해놓으시고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 다음 주에 반도체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한다라는 차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쪽 국산화에 집중을 하자라는 네. 의견 남겨주신 거잖아요. 네. 사이맥스는 목표가 25,000원까지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YIK를 들고 네.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이 삼성전자 쪽의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굉장히 강한데 거의 네. 상한가 근접한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거의 뭐 8,000원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다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뭐 한 24%, 25%대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백미는 저는 이제 YIK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해석을 조금 해드릴게요. 어제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YIK가 삼성전자와 한 670억 정도 이제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됐어요. 사실 매출액 대비해서 30% 이상의 공급 공시가 나왔을 때는 한 15분, 20분 정도 거래가 중단되거든요. 근데 어제 장 끝나기 임박하면서 이제 공급 공시가 나오면서
거래가 중단된 상태로 그냥 종료가 됐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장 초반에 한 15% 가까이 상승 출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공시가 하나 더 남았어요. 저는 사실 어제 나왔던 공시가 또 나온 건가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 오전에는 500억이 넘는 525억짜리 공급 계약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연이어서 장비 공급 계약이 1,200억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제 공급 공시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5개월 동안에 이제 매출이 전부 다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때 다른 장비 매출 다 빼고 요 두 가지 공시만 놓고 보더라도 매출액이 이제 1,200억이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이제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러면 주가가 오늘 이게 급등하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요. 또 하나 이제 공급 공시가 나왔다라는 거 이제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사실상 YIK가 반도체 이제 후공정 테스트 장비, 번인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정말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런 테스트 장비를 한꺼번에 1,200억을 발주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메모리 쪽이라든지 시스템 쪽에서 이제 후공정 장비가 이제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전공정에 있어서도 투자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거의 유례 없는 공급 계약 공시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쪽, 특히나 이제 전공정 장비 쪽도 이제 좀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 제가 어저께 사이맥스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이제 투자 계획이 아마 발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실제로 이제 평택 공장이라든지 해외 공장에 대한 투자들, 낸드 플래시에 대한 투자 계획이 분명히 이제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걸 이번 이제 공급 계약 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YLK가 작년 8월경에 삼성전자가 400억이 넘는 지분 투자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이 LOT 베큐미 한 190억 정도 지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도 동시에 지분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아까 사이맥스 말씀드리면서 이제 국산화 트렌드, 삼성전자가 올해 전략적으로 장비 소재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분 투자를 했었던 기업이 장비 쪽에서 국산화율이 좀 미진한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가 이제 단행이 좀 됐기 때문에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들이 어떤 국산화율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이제 YIK처럼 LOT 베큐민이라든지 뉴파워 플라즈마도 반드시 이제 삼성전자에 좀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이제 가져볼 수 있거든요. 오늘 시장이 약간 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뭐 LOT 베큐, 뉴파워 플라즈마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강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제 반도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답답했던 흐름이 좀 풀릴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좀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IK 같은 경우 연이은 공급 계약 소식을 네. 전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네. 사실 뭐 이런 뉴스나 재료들이 나오면 이제 좀 팔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YIK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져가 볼까요? 워낙 이게 파격적인 공급 공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통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게 이제 증시의 격언이잖아요. 네. 근데 공시가 오히려 나오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에요. 저는 YIK 당연히 홀딩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후공정 테스트 쪽은 삼성전자가 어드반테스트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 거의 대부분의 물량들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1,200억을 YIK에 거의 몰빵을 했다는 건 몰빵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대규모의 이제 공급 공시가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YIK가 실적에 있어서도 이제 드디어 변화된 이제 그런 기업이 좀 되고 있다. 시가총액이 이제 6천억 조금 넘어가는데 아마 좀 길게 보면 1조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네, YIK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의견 남겨주시면서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리뷰를 해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은 ST팜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좀 CMO 쪽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대감은 굉장히 많은데 주가는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리뷰해드리는 게 AS 해드리는 건데요. 역시나 ST팜도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92,000원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주가가 조금 올라갈랑 말랑하면서 약간 조금 무거운 흐름인데 녹십자라든지 SK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ST팜 이런 기업들이 전부 CMO와 관련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바이넥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국내 이제 CMO 기업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어쨌든 코로나19 백신 오늘 또 존슨앤존슨이 미국에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본격적인 이제 생산이 시작되면 자체 생산 여력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해외 외주 생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외주 생산과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ST팜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11만 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한 10만 원 정도 넘어가면 짧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괜찮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1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니까 CMO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T팜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이상까지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남겨주시면서 네. 주목을 계속해서 갖자라는 의견을 네.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영민 매니저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문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종목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3702번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동진 세미캠입니다. 네. 매수가가 35,000원이고 비중은 5%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손실 구간이세요. 네. 반도체 쪽인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아마 반도체 소재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네. 뭐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QNC, 동진 세미캠, 뭐 ENF 테크놀로지 수익 나오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연초에 이제 주목을 조금 받았었다가 주가가 이제 계속 한 2, 3주 가까이 횡보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동진 세미캠도 3만 원 초반까지 좀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 막혀 있는 듯한 흐름을 탕하고 뚫어줄 수 있을 만한 게 결국 이제 삼성전자 모멘텀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재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주가는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물려있는 상태지만 3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단기간점으로는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목표가 35,000원까지 보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고요. 또 투자를 하시다 보면 고민 생기는 게 당연하니까요.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저희에게 종목 상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영민 DJ님이 또 네. 이렇게 시원하게 고민 상담 진행해 주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영민 DJ님의 원샷 원킬 종목 들어봐야 네. 될 텐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자, 오늘 준비해온 첫 번째 종목은요. 15,300원의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YRK를 조금 길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종목 리뷰를 좀 해드렸잖아요. 결국 오늘 소개해드린 엑시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장비를 이제 발주를 할 때 한 기업에 독점적으로 몰아주는 걸 상당히 좀 꺼려해요. 그러면 오늘 이제 YRK가 연이어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대규모 이제 수주 때문에 주가가 막 2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그러면 YRK 외에 삼성전자의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엑시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이제 성능이라든지 제품 신뢰도를 테스트하는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 엑시콘이라는 기업이고 주요 고객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매출 성장이 컸었던 기업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작년에 삼성전자약 매출이 무려 이제 1200%. 원래는 삼성전자와 거의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삼성전자 쪽으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장비 납품이 이제 제법 공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되다 보니까 매출액의 이제 성장 폭이 상당히 좀 컸었다. 그리고 실제로 2월 4일 어제였죠. 어제 엑시콘도 삼성전자향 테스트 장비 공급 계약이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급 규모가 엑시콘은 어저께 670억, 오늘 525억이 나왔는데 엑시콘은 YRK는 그렇게 이제 큰 규모가 나왔는데 오늘 어제 나온 엑시콘은 한 19억 정도의 이제 메모리 테스트 장비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금액은 좀 작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어떤 투트랙 전략, 삼성전자는 한 기업에 이제 장비를 다 몰아주는 걸 극도로 좀 꺼려하기 때문에 YRK가 이제 제1벤더로서 이제 주력 기업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제2기업 2차 벤더로서는 엑시콘이 분명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D램 쪽이라든지 낸드 쪽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삼성전자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 계획이 이제 가시화되면 아마 장비 기업들도 주가가 이제 빠르게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이 엑시콘이라는 회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쪽과도 거래 관계가 이제 유지되고 있고요. 어드반테스트라든지 테더라인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글로벌 장비 기업들 중에 후공정을 이제 대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과도 고객 관계가 이제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공정 쪽이 올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제 후공정 장비 쪽은 메모리 쪽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엑시콘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가는 완전히 좀 눌려 있다가 어제 이제 수주 공시 나오고 오늘 조금 상승을 하면서 차트가 이제 돌아서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이맥스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같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7,500원, 손절 가격은 14,0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사이맥스에 이어서 오늘은 엑시콘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네. 디램 가격이 수직 상승을 그렇죠. 하면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엑시콘 역시 현재 6%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17,500원, 손절가를 1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네. 원샷, 원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항상 반도체 종목만 얘기하니까 매일 반도체 종목 아주 지겹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헬스케어 관련주를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26,300원에 바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대단히 오랜만에 좀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는 종목인데 실제로 이제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특히나 이제 치과용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 비슷한 기업들이 이제 레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디오,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이 동종의 이제 같은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왜 제가 이제 굳이 바텍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냐면 요즘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텍이라는 기업은 차트가 오히려 우상향으로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거든요. 신약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과 헬스케어 기업을 구분해야 되는 게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은 실적이에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개발이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실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연구개발비만 이제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나올 수가 없다.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추산을 해서 기업의 이제 가치를 매기게 되는데 그것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이런 헬스케어 기업들, 레이라든지 바텍이라든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때는 실적이 좀 되게 부진했었는데 하반기 때 아주 가파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나 지난 4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공시가 됐는데 매출액이 이제 793억, 영업이익이 147억, 분기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이제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 나온 거에 비해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이 이제 월봉 기준으로 보면 최고가가 거의 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던 걸 감안하면 지금은 주가의 위치는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현저하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게 동종의 이제 다른 레이라든지 디오라든지 동종의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48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뭐 3천억 조금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도 PR이 채 10배가 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헬스케어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20배 이상은 PR을 원래 받아야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면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헬스케어 기업, 거기에다가 실적까지 좀 잘 나올 수 있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26,3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뭐 변동성은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하단 추세가 21선 라인에서 딱 정확하게 잡히면서 우상향이 좀 점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32,000원, 손절 가격은 24,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반도체에서 벗어나서 헬스케어 종목 쪽 네. 바텍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목표가를 32,000원, 손절가를 2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참 오늘 여쭤보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네.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쵸. 혹시 더 궁금하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아까 이제 YRK 얘기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종목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아서 되게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거든요. 핵심 주도 업종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3거래일은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님의 오늘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